네, 요즘에는 대형주들 그냥 들고 있으면 계좌가 저절로 불어나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형주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옮길까? 아니면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올까? 이런 궁금증들 가지고 계실 거고요. 또 섹터별로도 그렇고요. 오늘 바이오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소외감이 좀 컸던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되짚어보면서 다음 주를 위한 준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은 전차의 날이었다. 이렇게 좀 전차의 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유례없는 급등세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초대형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 상승폭이 오늘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자와 현대차의 실적이라든가 업황 등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전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글쎄요, 예상치를 넘어서는 그런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어떤 예상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그 정도의 실적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뉴스가 좀 나왔는데, 대만의 TSMC 회사가 3나노 개발이 좀 연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이쪽 같이 경쟁하고 있는 파운드리 업황이 호황인데, 거기서 대만 TSMC가 조금 개발이 지연된다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그렇게 좀 풀이가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자동차 판매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애플과의 협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와 함께 주가가 좀 급등했는데요. 2027년 정도 지금 애플카 출시가 시장에서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애플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을 강화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현대차에게도 접촉이 온 것으로 좀 보도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 판매가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업황의 회복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애플과의 어떤 협력이 좀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 상향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급등은 일정 부분 호재성 뉴스에 반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을 이끌어줬던 호재의 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워낙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개별주처럼 가뿐하게 움직임을 나타내다 보니 지수도 그만큼 강하게 반응이 나왔고, 이런 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솔솔 시장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연초부터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기술적인 어떤 부담을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한 채 계속해서 과열 양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급등 현상의 어떤 좀 근본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개인 매수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점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어떤 강세 흐름이 그런 이런 유동성 효과, 또 자금 유입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영해 갈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을 보기에는 사실 코스피 PER이 지금 14.5배, 그리고 코스피 PBR이 1.2배에 근접하면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저평가 상황은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다소 다른 지표들 대비 조금 경시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받았던 밸류에이션과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과거에는 조금 높은 시대에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논했었던 것이고, 10년, 20년 전에 밸류에이션과 비교할 때 보면 지금 금리는 매우 낮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주식의 상대적인 메리트,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자금 유입의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 부분이나 수익률을 보면 사실 G20 국가 중에서 우리가 탑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은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고평가 상황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수년 동안 극단적인 저평가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일정 부분 좀 정상화가 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바로 시장이 꺾여야 될 만큼 심각한 과열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 자금 유입이 지금 굉장히 시장의 화두인데 사실은 연초에 이 개인 자금이 들어올 만한 그런 좀 수급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보통 이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자금이 좀 빠져나갔다가 연초에 다시 들어오죠. 그런 되돌림의 자금 유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에 이제 많은 또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제 또 보너스를 받다 보니까 또 잉여 투자금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새해 이제 보통 새롭게 투자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식시장의 강세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겠고 또 2월 달에는 또 소득공제 환입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4월에는 배당금이 보통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초에 개인 자금의 유입의 어떤 특징들이 뭐 단순한 경기 회복과 실적 개선도 있겠지만 또 잉여 자금의 유입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개인 자금의 유입이 좀 일단락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개인 자금의 유입이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룸이 있고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시장이 뭐 숨고르기는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워낙에 저평가가 돼 있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버블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뭐 숫자 자체로만 보면은 코스피가 이제 3,100포인트를 넘어서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2,000포인트 이하 때, 또 2,000포인트대에서 봤을 때는 숫자 자체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률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은 건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증시의 상승률을 한 5년이라든가 10년, 20년 이렇게 긴 호흡에서 이 증시 상승률을 계산해 보시면요. 사실 글로벌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중위권 내지는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아주 최근에 단기적인 주가 급등은 있었지만 사실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인 호흡에서 보면 증시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에 한 4년, 5년 동안 아베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 이제 두 미국과 일본의 트럼프와 아베 어떤 지도자들의 따른 우리가 좀 부담 요인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피해, 또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뭐 자동차 반도체 이쪽에서 좀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4, 5년 동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PBR 1배 이하에서 계속 극심한 저평가를 좀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정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좀 극심한 저평가에서 이제 정상화를 통과했다.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밸류에이션 그 PBR 숫자만 가지고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도 개인 수급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MSCI 이머징 쪽에서 중국의 통신주를 비롯한 몇몇이 제외된다고 하죠.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이를 벤치마크로 두고 움직이는 패시브 자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수급의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자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어떤 뉴스플로우가 좀 굉장히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달러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 유망한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의 메리트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개인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3천억 정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사실 최근에 순매수했던 금액에 비하면 오늘 매도 금액은 굉장히 크지 않은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주식시장이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이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만, 시장은 계속해서 개인 투자들이 기회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가 외국인, 기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크게 줄여야 될 명분의 수급 주체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뚜렷한 그 매도 주체가 지금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면 시장의 하락 위험은 크지 않다.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심 섹터 어느 쪽 보세요? 네,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현대차가 역할을 한 날이지만은요, 최근에 그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지금 60조 원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거래 폭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아마 개인 투자들이 많이 주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거래가 더 활발해진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연초부터 최근 일평균 거래 대금이 40조 수준으로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도 뭐 두세 배, 그 다음에 우리 과거의 박스피 대비해서는 뭐 지금 한 네다섯 배 정도 거래가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 증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사실 작년에 주식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코로나에 의한 시장 폭락에 의한 트레이딩 손실, 그리고 사모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손실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가고 주식시장의 거래 증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이 상승한 것 대비해서 증권주가 충분히 오르지 못했다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증권주에 대한 투자 기회가 계속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해 둘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